안녕하십니까, 박배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병원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약 먹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죠. 한참 젊었을 때는 한 10여 년을 갖다, 그때 물론 건강을 자신이 했었죠. 매일 새벽마다 산에 다니고 그래가지고 한 12년 정도를 아마 건강진단을 안 받고, 근데 그 이후로 가보니까 그래도 한 2, 3년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이렇게 진단도 받고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엔간하면은 이제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병원을 이제 다니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가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의료 이 제도, 시스템,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건 옛날에 우리가 기억했던 어떤 고압적이고 좀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데 서비스 센터처럼 너무 친절하고, 그리고 참 너무 훌륭한 기술이라든가 장비, 또 쾌적한 공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갖고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에 비하면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감사히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의대 증원 문제로 우리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큰 병원들 이렇게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문의들이 사직서도 낼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선일보에서 좀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대한전공의 협의회가 이른바 서울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도 20일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빅5 병원은 전국에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중환자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전공의들이 실제로 집단 행동을 벌일 경우 중환자의 입원 수술에 큰 차질을 빚으면서 환자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 징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을 거라고 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진로 보조 간호사 역할 확대, 군병원 등 공공의료 기관 활용 등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상당수는 그동안 의사들 눈치를 보이느라 시행하지 못한 의료 규제들이다.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의료 규제들을 없애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여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2억 원 남짓인데 개업 의사들의 연평균 3억 4,200만 원을 벌고 있다. 개업 의사들은. 정부 발표대로 이번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1만 명 늘리더라도 실제 의사가 나오는 10년 후엔 의사 인력이 7, 8% 늘어나는 수준이다. 그만큼 늘더라도 개업의 소득은 3억 1천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개업이 대부분이 우리 사회 상위 1%에 속할 수 있는 수준이다. 노조원도 아닌 의사들이 이 정도 수익 감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자 생명을 담보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지나치다. 3억
4,200만 원 정도 지금 연봉이 된다고 그러네. 2021년에. 그런데 2,000명씩 5년간 1만 명 늘린다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한 10년 후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도 연봉은 3억 1천에서 3억 2천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추정이 나오고,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 생각을 물어보니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16%였다. 지지 정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견도 거의 없었다. 이 정도면 의대 증원이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뜻을 거슬러 무엇을 얻을 수 있겠나. 설사 이번에 의대 증원을 무산시킨다 해도 더 큰 역풍이 의사들에게 불어닥칠 것이다.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잃는 것이 가장 큰 상실일 것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사가 돈 버는 것이 최대 목표인 노조원과 같을 수 없다. 의료계가 본분을 지키며 인내하고 희생하면 결국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솔직히 아주 깊숙한 그런 뭐 연구라든가 이걸 못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감격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이 만약에 이제 지금 전공의 여러분들이나 의사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진짜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환자들, 또 이제 우리는 서울에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지만은 언제 한번 우리 뭐 친척분의 한 분은 지방인데 한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문제가 여기서 수술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여기를 거쳐서 가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 갖다 많이 좋아져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이 만약 왔었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뭐 수술을 못 한다거나 이렇다가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환자들이 뭐 사망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지금까지 참 존경하고 신뢰하고 했던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맨날 뭐 돈 더 달라고 투쟁하는 이런 노조원들하고 비슷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 보니까 뭐랄까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의사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의 굉장한 아주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마이너스를 감수하면서 외국에다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하는데, 국내에서 그리고 의대 정원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고생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들이 숫자가 부족하고, 특히나 응급실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아과 병원 같은데, 그 다음에 도심지 말고 이제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소아과 병원이 없어서 출산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문제도 있다고 그러니까 좀 크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또 의사들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그걸 다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렇게 갖고 우선 뭐 파업하기 전에 좀 시간을 갖고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연봉으로 상위층 이걸 떠나가지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갖다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니까 잘 생각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대우받는, 그리고 신뢰를 받는 그런 직종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